자, 2차 방정식이 뿐만 아니라 고차 방정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공식이니까 알아두면 좋다. PQR이 유리수일 때 2 플러스 루트 3이 2차 방정식 근이면 2 마이너스 루트 3도 2차 방정식 근이라는 거를 증명하라 했지, 그지? 얘는 어떻게 주냐면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긴 해. 2P분의 이거야. 계수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2P분의 마이너스 Q는 유리수 파트고 플러스 마이너스 2P분의 루트 Q제곱 마이너스 4PR은 무리수 파트잖아. 그지? 그럼 얘가 2라면 얘가 루트 3이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2 마이너스 루트 3도 당연히 근이 돼, 안 돼? 되지. 근데 이전에 반드시 뭘 봐야 돼? 계수가 유리수면 항상 성립한다는 거. 요거 항상 봐줘야 돼. 알겠니? 근데 이게 보통은 어떻게 설명을 한다면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잖아? 그러면 근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 그렇지. 맞아? 성립하지. 성립해. 그지?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면 4 더하기 3이니까 7 플러스 4 루트 3. 그 다음에 Q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R은 0이야. 맞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유리수 파트는 유리수 파트끼리 정리를 해볼게. 플러스 2Q 플러스 R. 무리수 파트끼리 정리해주면 4P 플러스 Q 루트 3이 0이야. 그지? PQR이 확실히 유리수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돼. 근데 얘가 0이 됐대?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유리수 부분이 0이고 무리수 부분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0이 나오겠지. 응?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인 걸 어떻게 보여? 우리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인지 아닌지는 몰라. 모르니까 그냥 대입을 했어. 근데 0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대입만 한 거야. 그래서 는 0을 쓰면 안 돼. 아직 는 0인지 몰라. 다만 이걸 정리를 했어. 제곱하고 정리를 했더니 얘가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얘가 이렇게 정리가 돼. 근데 앞부분에서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를 여기서 보였잖아. 그래서 뭐가 돼? 0이 되지. 0인지 모르는데 0이 나왔다는 말은 당연히 x 이꼴 2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니 는 0이 성립했다는 걸 보인 거고 따라서 얘도 근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요렇게 원래는 증명을 하기는 해. 그렇지만 얘는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도 간단하게 사실 알 수가 있으니까 편한 대로 공부하도록 하고 넘어가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수가 유리수란 말이야. 두 번째, 계수가 이번에는 어떤 말이 있을 때 중요하지. 실수라는 말이 있을 때 허근, 허수, 오메가 근이면 오메가 봐도 반드시 근이래. 자, 이거는 증명을 어떻게 하냐. 근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지. x에다 근을 대입하면 성립해서 근이란 건 아니까. 이 상태에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오메가의 성질, 양변에 바를 씌워줘. 0반은 0이지. 0반은 0이야. 그럼 요거는 반은 어떻게 되니? 반은 너희들 봐봐. 얘는 다 쪼갤 수 있다 했지. 저번 시간에.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바는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와 같다.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쪼개.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자, 여기서 P 오메가 제곱의 바는 알고 보면 P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바고 얘는 뭐야? P 바 오메가 바로 정리해 줄 수 있지. 자, P는 실수야. 실수의 결례는 실수니까 그냥 P라 둘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오메가 바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얘는 P 오메가 바의 제곱. 또 Q는 실수니까 그냥 Q 바 오메가 바에서 Q는 Q지. 그지? 오메가 바. R은 실수니까 실수의 결례는 자기 자신이잖아. 실수잖아. 그지? 는 0이라는 식을 여기서 통해서 나왔어. 알겠니? 양변에 요 두 수 같으면 켤레를 씌워도 같잖아. 원래는. 그지? 그랬더니 이 식의 의미가 뭐야? 이 식의 의미가 있지. 의미는
x에다가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등호가 참이란 걸 말하지. 등호가 참이 되는 걸 근이라잖아. 그래서 오메가 바도 근이란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니? 자, 한 번 더 읽어보고. 자, 넘어갑시다. 개수가 실수인 다항 반드시 해가 허수 오메가가 근이면 반드시 오메가 바가 근이 되고, 개수가 유리수인 다항 방정식의 해가 a 플러스 b 루트 3이 해이면 a 마이너스 b 루트 2m이 해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의 성질처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넘어간다. 자, 그럼 예제 8번. 실수 AB에 대해서 다음 2차 방정식 한 근이 이거일 때 AB를 구하랬지. 그럼 개수가 실수니까 뭐야? 얘가 근이면 반드시 얘도 근이지. 켤레가 근이잖아. 그럼 근과의 개수 관계. 두 근의 합은 뭐다? A. 두 근의 곱은 뭐가 된다? 근과 개수 관계에서 B지. 그럼 뭐 계산해주면 A는 4가 나오고 B는 5가 나옴을 알 수가 있겠지. 알겠니? 자, 그 다음. 자, 첫 번째 1차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을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위에서 a를 찾아라 이 말이지. 자, 1차 방정식 x에 관한 방정식을 x로 정리해줘야 돼. 이렇게 돼. 근을 갖지 않았다는 건 저번에 배웠지. 얘가 0이고 이 부분이 0이 아니지. 따라서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얘가 0이 아니니까 요거는 안 되는 거야. A를 찾았지. 첫 번째 조건에서. A가 1이란 걸 알았으니까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근의 합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바로 3임을 알 수가 있지. 넘어간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봐봐. 요것 좀 보면 A, B, C지. 개수가 역순이지 않니? 그럼 이것의 두 근은 요렇게 됨을 공식처럼 알아두면 편하다는 거야. 자, 이건 간단하게 보여줄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꼴의 두 근을 알파 베타란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며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지. 알 수 있지? 그러면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 이꼴 0의 두 근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그지? 이것의 두 근을 네모 세모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은 뭐야? B고 두 근의 곱은 뭐야? C분의 A지. 그런데 우리가 요 네모 더하기 세모는 요 C분의 B에서 양변을 A로 나눠주자. 왜? 냐 하면 A분의 C가 요 두 식에서 A분의 C가 바로 뭐야? 알파 베타지. A분의 B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요거에 바로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지. 그럼 이 식은 바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베타분의 1 더하기 알파분의 1이지. 그지? 그 다음 요 식을 한번 봐봐. 네모 곱하기 세모는 C분의 A는 A분의 C의 역수니까 알파 베타분의 1로 볼 수 있지. 그럼 얘는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럼 봐. 네모와 세모의 합은 요거고 네모와 세모의 곱은 요거니까 바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렇지. 개수가 역수가 되면 근이 어떻게 된다? 역수가 되면 알 수 있지. 쉽게 우리가 요런 거 한번 적용해 볼게. 이것의 두 근이 3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개수를 역수로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꼴 0. 이게 역순으로 해서 구한 이 방정식의 근을 한번 구해보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그치? 뿔마. 그럼 x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1, 3분의 1. 요것의 역수, 요것의 역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이것도 공식처럼 알아두면 편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라. 알겠니?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8번. 지금까지 배운 2차 방정식에 ABC가 개수라는 말이 있을 때 ABC가 여기서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요거 빠졌어. 두 식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이 모두 양수하면 무슨 공식을 생각해야 되니? 라고 묻는 거야. 두근이 양수란 말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두근이 양수니까 두근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양수와 양수, 두근이 모두 양수, 양수기도 하면 뭐야? 두근의 합, 양수, 두근의 곱, 양수임을 알 수 있지. 두근이 양수라는 말이 있으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 D를 꼭 생각해서 적용해서 풀어라라고 말하는 거야. 물론 근의 분리를 배우면 나중에 뒤에서 좀 더 다른 방식, 함수로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와 실근만 보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두근이 모두 음수라면 뭐야? 판별식 D 0보다 크나 같고 더해도 양수가 아니고 음수지.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란 걸 알 수 있지. 두근의 부호를 주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이 말이야. 알겠니? 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합은 알 수가 없어. 절대값의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니까. 알겠어? 판별식 D는 두근이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알겠어? 근데 요 9번을 먼저 하고 이제 10번 할게. 2차 방정식에 두근이 개수가 실수이고 두근 알파 베타를 할 때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지 증명하래. 자, 증명해 보자. 두근의 곱은 A분의 C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면. 그럼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C야. 알겠니? 여기에서 우리가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고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거는 분모와 분자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분모값과 분자를 곱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작다는 걸 주지. 이 말은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의 C는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주지. 그지? 따라서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의 C는 실수제곱 0보다 크거나 같고 왜냐하면 마이너스 4의 C도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양수를 더하면 당연히 판별식 D는 0보다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지? 그냥 클리어하게 커진다고 나와. 알겠니? 그래서 판별식은 굳이 안 해도 답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10번 한번 보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 했잖아? 개수가 실수지. 그 A의 범위를 구하래. 어떻게 주면 돼? 두근의 곱이 이건데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A는 2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나오겠지. 판별식을 해도 결국은 똑같은 범위가 나오니까 본인이 한번 해보도록 해라. 알겠지? 자, 넘어갑시다. 자, 이로써 2차 방정식의 모든 이론은 다 했으니까 이해가 안 가면 두 번, 세 번 들어서 2차 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니까 모든 공식을 숙지하도록 하자.